자, 이제 금융주 섹터를 조금 들어볼 차례고요. IFRS 17 용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국제 회계 기준이 또 변경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커버하고 있는 임희연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IFRS 17 자주 언급은 하셨어요. 저도 들을 때마다 있구나. 근데 실생활에 우리 이게 뭐 직접 연관성은 잘 몰라서 어떤 개념인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내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본격적으로 됩니까? 네, 이 IFRS 17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회계 제도는 저희가 마법의 17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제도예요. 가수 이름 같기도 해요. IFRS 17. 그렇죠? 이제 17이잖아요. 뭐 27, 네. 2017년도에 뭐가 이게 시도하자라고 했어요. 1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뭐죠? 이게 그 IFRS에서 이제 그 회계 제도가 이제 변경이 될 때마다 숫자를 레이블링을 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IFRS 1도 있고, 2도 있고, 3, 4도 있고, 지금 뭐 15, 16까지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 17이 도입이 되는 거고 원래 이게 2017년도에 도입 예정이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데 좀 많이 연기가 됐죠. 왜냐하면은 글로벌 보험사들이 이 새로운 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계도 기간이 필요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IFRS 17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건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보험 부채의 그 시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원가로 평가해 왔었던 보험 부채를 이제는 시가로 평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게 2008년도 서프라임 때 문제가 좀 문제라기보다는 그 서브프라임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사들의 손실이 막 어마어마한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공공연하게 뭐랄까 그거를 저는 좀 애매했는데 조작? 회계 조작.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분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건 대놓고 분식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산을 평가할 때 도입 시기에 평가를 할 거냐, 아니면 네네. 시가 평가를 할 거냐, 이 두 가지잖아요. 맞아요. 그 이제 도입 시기에 이제 기준 그 편입값 평가를 아예 공공연한, 왜냐하면 손실이 문동이처럼 불어나니까. 그쵸. 그때 한 이후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 같네. 사실- 시가 평가로 바꾸면은. 네, 사실 제가 이 뭐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아는 건 제가 아니지만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원가로 평가를 해왔었는데 네. 이제는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크게 뭐가 바뀌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금융회사들은 자산과 부채단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손익을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들어왔었던 이제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자산에 들어오고 추후에 지급할 보험금이 부채에 잡히게 되는데 결국에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보험 부채로 잡고 있고 이것을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원가 평가 대비해서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최악의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자본 잠식까지 나타난다. 정말 이제 최악의 케이스에서는 삼성생명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들이 망할 수 있다라는 그렇지. 개념으로 가는 거였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은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원가 평가할 때보다는 부채가 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린 IFRS 17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변화했었을 때 과연 향후에 이제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에 이익의 인식 기준이 변경되게 되거든요. 혹시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으실 텐데 네. 여기 보시면은 보험 부채의 시가평가 밑에 이제 벨, RA, CSM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구분이 잡히게 됩니다. 네.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데 향후에 지급할 보험금 이거를 벨이라고 하는 최선 추정 부채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보험 계약들 중에서 미래의 이익으로 잡힐 만한 계약들을 저희는 CSM 즉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미래에 얼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치들을 넣고서 산정을 하는 건데 이 가정들이 또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이 뭐 보험료가 100이 들어왔고 보험금이 한 80 정도 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엄청난 이제 보험 사기꾼이어서 뭐 보험금을 막 120, 300씩 사갔다 하면은 이게 충격이 커지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위험 조정으로 RA라고 하는 요 부분을 넣게 됩니다. 충당금 개념인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험 부채로 잡히게 되는데 이 CSM이라고 하는 이 지표가
미래 이익에 재원이 됩니다.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에서 남는 이익분이 결국에 CS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이것을 보험 계약에 걸쳐서 균등상각을 해서 이익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에 이 IFRS 17이 적용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저희가 앞으로 CSM을 보게 될 거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익이 되는 건지 관전 포인트라는 게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또 바꿔야 될지 네. 배당 주목해야 된다? 뭐 요건 네. 좀 어렵게 쓰셨는데 지금 잠깐 갑자기 원가 얘기 시간으로 돌아가서 네. 먼저 증익 여부에 대해서 이건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보험사 증익 같은- 입장인가요? 네, 보험사 이제 입장에서는 보험사 이익이 입장에서. 늘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CS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간에 따라서 균등상각함에 따라서 이익도 물론 증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군데 이제 그 보험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손익을 제가 IFRS 17이 적용을 한 수치로 추정을 해보았을 때 현행 대비해서 약 134%의 증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21%의 증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요즘 주가 막 휘어져 갖고 막 계속 떨어지던데. 네. 증익은 되는데 왜 저런 이거 이따 들어봐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삼성생명,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각각 87%, 77%의 증익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증익이 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에 이렇게 회계 기준이 변화가 되면서 그 기존에는 현금주의였었던 이 회계 방식이 네. 발생주의로 변경이 되는 거죠. 기존 같았으면은 당장에 이제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오냐, 그리고 당장 보험금이 얼마가 나가냐, 이것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이 됐다면은 이제는 이 CSM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앞으로는 기간에 걸쳐서 균등상각을 하기 때문에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과거에는 이제 이게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갱신 주기가 길었었던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익에 단기에 바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갱신 주기가 돌아와야지만 실제로 보험료가 유입이 되면서 이게 이익이 잡혔었던 부분인데 말씀드렸던 이 현대해상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타 보험사들하고는 다르게 갱신 주기가 굉장히 긴 보험사들입니다. 네. 보통 1년 내지는 3년 갱신 주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대해상과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갱신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발생주의로 회계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수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사마다 이게 또 차이가 있나 봐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지금 결국에 이렇게 그 세븐틴이 도입이 되면서 제가 마법의 세븐틴이라고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물론 이렇게 증익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저조하게 잡혔었던 보험사들이 좀 더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증익폭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이걸 마법의 세븐틴이라고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밸류에이션하고 그러면 배당 쪽은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 거죠? 네, 일단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은 반대로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자본 규모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가격은 오히려 더 싸진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주가 구간에 좀 진입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나눠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사들이 IFRS 17을 적용을 했었을 때 증익폭이 더 크지는 않지만 네. 밸류에이션상 놓고 봤었을 때 ROE 상승폭은 더 크고 PBR 하락폭은 더 큽니다. 네. 세븐틴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생명보험사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밸류에이션이 부분이라고 싸져 보시면 됩니다. 보인다 이렇게 네. 됩니다. 네, 이게 결국에 배당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회계적인 증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뭐 캐시인이 더 많이 되냐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을 많이 줘야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이 가능해질 거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배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현재 저희가 IFRS 17을 도입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도입을 하는 제도가 KICS라고 하는 자본 제도가 하나 있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해약 환급금 그 부족액주
그 부족분 상당액 중 해지 위험 초과분의 75%를 보완자본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저도 말씀해 드리면서 굉장히 용어가 낯설고 또 생소하기도 네. 해서 좀 이게 설명드리기도 좀 그 어렵기는 한데 장시간이 필요한.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미실현 이익은 더 이상 배당 재원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이 CSM이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미래의 이익으로 이제 잡힐 부분을 균등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미실현 이익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배당을 정말 확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제도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미실현 이익을 지금 배당은 주지 말라고 하면서 또 이제 세금은 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오케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수정이 된다면은 배당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은 배당 확대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점부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 네, 결론이죠. 네, 최선호주로는 지금 생명보험 업종에서는 하나생명하고 동양생명 말씀드리고 있고요. 동양생명, 한화생명. 네, 그리고 그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현대해상을 그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관심주로는 하나손해보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다양하게 나왔는데 갑자기. 네. 자, 일단 뭐가 좋아진다라는 거 같긴 한데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네요. 전문가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보험업종, 생명업종 들었고 IFRS 17, 네, 국제회계 기준이 또 변경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 보험증권 분양 담당하고 있는 임희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